이 강좌는 터커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언어가 온당 17장 숫자 맞추기를 하겠습니다. 17장은 뭐 어떤 내용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챕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책이 그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하나씩 어떤 예제를 하나 만들어보고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에 배웠던 걸 활용해서 예제를 만들고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제 책의 마지막 3단계는 이제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가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샘플 예제. 하여튼 17장은 1단계의 샘플 예제다. 1단계에서 배운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예제. 숫자 맞추기를 만들 건데요. 0과 99 사이에 랜덤한 숫자를 생성해서 랜덤은 무작위죠, 무작위. 우리말로 무작위한 숫자를 생성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고 입력값이 크면 큽니다. 작으면 작습니다. 출력을 해요. 그래서 2번으로 반복하는 거죠. 2번. 두 번 반복한다는 얘기가 이제 두 번만 한다는 게 아니고 2번으로 다시 가서 사용자 입력을 다시 받아요. 그래서 또 역시 크면 큽니다. 작으면 작습니다. 만약에 같으면 그 상태에서 프로그램 종료, 다르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맞을 때까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 만들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우선 랜덤이라는 걸 알아볼게요. 랜덤. 먼저 순서도 먼저 잠깐 볼게요. 요거 내용 가지고 순서대로부터 보죠. 순서도를 잠깐 보시면 뭐 프로그램 만들 때 순서도를 뭐 다 그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건 있을 텐데 뭐 사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순서도가 되게 중요했는데 요즘엔 순서도가 옛날만큼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걸 만들 때 순서도를 먼저 그려보시면 이제 좀 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좀 더 머리에 명확해지죠. 그래서 순서도를 한 번씩 그려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어떤 그림이라는 거고 시퀀스가 이제 순서. 그래서 이렇게 단계 돼 있다. 먼저 시작부터 시작하죠. 시작을 해서 뭘 하냐? 먼저 랜덤한 숫자를 하나 만들 거예요. 랜덤한 숫자를 만들고 사용자 입력을 받죠. 그 입력을 받은 게 숫자를 이제 비교해요. 만약에 작다 그럼 작습니다 출력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고 크다 그러면 큽니다 출력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또 입력을 또 받죠. 그 숫자를 받는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하합니다를 출력하고 저희 뭐냐 종료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 그대로 이제 코딩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코딩을 하는데 먼저 랜덤한 숫자를 어떻게 만들 건지부터 잠깐 보죠. 랜덤 무작이라고 그러는데 무작이라는 말이 뭐냐 어떤 알 수 없는 숫자를 하나 만들어라 이거죠. 알 수 없는 숫자. 자, 근데 컴퓨터하고 랜덤하고는 이렇게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 랜덤이라고 우리가 보죠. 랜덤. 컴퓨터는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랜덤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컴퓨터가 잘하는 게 뭐죠? 계산. 계산이라는 거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죠. 입력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출력을 내는 게 계산이에요. 근데 입력이 같으면 어떻죠? 출력도 같아요. 그렇죠. 계산이라는 거는 입력이 같으면 항상 똑같은 결과를 보장해야 돼요.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입력에 따라서 입력이 같은데 출력이 매번 달라진다 봐. 그러면 그 계산기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건 항상 입력과 출력이 쌍이다. 입력이 같으면 출력이 같다.
이게 계산의 특징인데, 그거를 가장 잘하는 게 컴퓨터다. 그런데 랜덤한 숫자는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지. 이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시면 입력이 있을 때 그걸 어떤 계산해서 출력을 내는데, 랜덤한다는 거는 요 출력이 매번 바뀐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좋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자연에서 랜덤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가령 들면 로또를 해. 그러면은 이렇게 공이 막 돌아가죠, 내부에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뭐가 이렇게 또 들어가면은 공이 막 튀다가 여기 딱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게 로또잖아요. 로또를 만드는데 걸리는 공이 우리가 알 수 없어야죠. 공을 알 수 있으면 사기니까. 어떤 게 걸릴지 몰라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게 어떻게, 어떤 게 걸릴지 모르냐. 이거는 그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랜덤에. 왜냐면 공을 막 굴리면 우리가 공이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통을 돌리는데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리다 보면 항상 걸리는 놈이 걸린다고 쳐보죠. 그러면 그건 랜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을 돌리면 이 내부에 공들이 막 서로 튀면서 부딪히고 튀면서 그게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랜덤을 뽑는 건데 결국에는 랜덤은 뭐에 기반, 인간이 만들어내는 랜덤은 로또나 뭐나 뭐에 기반하고 있냐? 양자역학에 기반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좀 다른 예, 뭐죠? 강의와 관계 없는 얘기지만 또 양자역학에 기반하고 있다. 그 전자가 이렇게 튈 때 이게 어디로 튈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전자가 이렇게 갑자기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자로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게 이렇게 구름 형태로 이렇게 있더라. 그러니까 요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여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매번 볼 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관찰할 때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랜덤의 근본은 양자역학인데 컴퓨터는 그런 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랜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놈이. 컴퓨터가 어떤 자연의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랜덤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물론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거에 기반해서 랜덤을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재 컴퓨터는 그 뭐죠? 현재 컴퓨터가 폰 노이만 컴퓨터죠. 폰 노이만 컴퓨터에서는 랜덤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면 랜덤은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진짜 랜덤이 아니고 유사 랜덤이에요. 유사 랜덤. 그러니까 랜덤 같은 랜덤을 만들어요. 랜덤과 유사한 놈. 완전 랜덤은 아니고 이거를 슈도 랜덤이라고 해요. 슈도 랜덤. 유사 랜덤이다. 그 유사 랜덤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냥 어쨌든 만에 입력이 있고 이거를 결과를 내는 건데 여기에 내부에 시퀀스가 있습니다. 시퀀스. 그래갖고 이 랜덤을 몇 번 뽑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갖고 첫 번째 뽑을 때는 요놈이 나오고 두 번째 뽑을 때는 요놈이 나오고 세 번째 뽑을 때는 요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부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요. 내부 시퀀스를 저장하고 있어서 이 랜덤을 요청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뭐 입력이 같아도 출력이 다른 거지만 사실 내부의 시퀀스도 입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입력과 내부 시퀀스가 같으면 출력은 항상 같죠. 어쨌든 랜덤을 뽑을 때 내부의 시퀀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요거에 따라 첫 번째 뽑을 때, 두 번째 뽑을 때, 세 번째 뽑을 때 이제 매번 값이 다르게 나오도록 하고 이제 나오는 값의 분포가 되도록이면 전체 그 값의 범위에 걸쳐 있도록 만든 게 설계한 게 이제 유사 랜덤 프로그램입니다. 유사 랜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랜덤을 뽑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그럼 생각해 보면 랜덤을 뽑을 때 이 입력이 같고
시퀀스가 같으면 항상 같은 값이 나오겠죠. 계산된 결과니까 항상 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같은 결과들이 뽑힌다는 거예요. 한번 랜덤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랜덤을 하시려면은 매스의 랜드 패키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10개를 뽑아 볼게요. for i는 0부터 10개 print ln 0에서 100 사이를 뽑겠습니다. 랜드에 int n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이거는 그 뒤에 오는 입력값보다 0에서 입력값 사이에 랜덤한 값을 뽑아줘요.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인데 100은 포함 안 해요. 그래서 0부터 99 사이에 랜덤한 값을 만들어내는 함수가 랜드의 int n이라는 놈입니다. 요 뒤에 오는 숫자 이전까지 0부터 그 숫자 이전까지 랜덤한 숫자를 뽑아준다. 그래서 10개를 뽑아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81, 87, 47, 59, 81, 18, 25, 40, 56, 0 이렇게 나오죠. 이 나오는 숫자들의 어떤 규칙성은 없어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물론 내부에서 어떤 계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규칙은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거죠. 너무 복잡해서 그 내부 규칙은.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데 이걸 한번 더 돌려 볼게요. 자, 81, 87, 47, 59. 지금 똑같죠? 나오는 숫자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입력이 같으니까 내부 시퀀스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놈, 두 번째 나오는 놈, 세 번째 놈, 이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계산이 된 결과니까. 자,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걸로 로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81, 87, 47 요것만 하지 로또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랜덤 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랜덤 시드.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계산 결과를 뽑아낼 때 어떤 시드 값에 기반해서 어떤 다른 입력값, 그러니까 다른 입력값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입력값을 조합하는 거죠. 시드하고 시퀀스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출력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시드를 정하면 그 시드에 기반해서만 값이 뽑힙니다. 그래서 아까랑 달라졌죠. 지금 아까는 87이고 맨 마지막에 0이었는데 지금은 83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시드 값이 어떤 다른 값으로 정해지면 서로 다른 값이 나온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드 값도 변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시드 값도 항상 100이야. 그러니까 똑같아요. 나오는 값이. 만약에 시드 값이 바뀌었어. 시드 값을 바꿔. 그러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정말 어떤 인간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값을 뽑아져 나오려면 이 시드 값이 항상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바뀌는 값을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바뀌는 값을 넣어줄 거냐? 지금 우리가 50이라고 박아놨으면 이건 계속 50인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뀌는 값을 여기다 넣어줄 거냐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랜덤 시드를 설정하면, 시드라는 거는 이제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씨앗. 그러니까 랜덤을 뽑아져 나오는 어떤 기반이 되는 값이라는 거죠. 랜덤 시드 값을 설정하고 int n이라는 펑션은 0에서 n-1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생성하는데 이 시드 값에 기반해서 이 시드 값하고 시퀀스, 그러니까 몇 번째 뽑힌 놈이냐 기반해가지고 랜덤 값을 만들어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드 값을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변하는 값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무엇을 랜덤 시드로 하면 좋은가? 프로그램 실행 시마다 계속 변화하는 값. 이게 뭐죠?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각이 있고 시간이 있죠.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계속 변화하고 있죠. 지금 10시 15분 뭐 몇 초일 텐데 뭐 10시 15분 1초 다음 2초, 3초, 4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값은 계속 증가되는 거죠. 계속 증가되기만 하죠. 계속 변화한다. 시간, 현재 시간 값으로 딱 정하면 좋아요. 시드 값을.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현재 시각은 계속 변하니까 실행될 때 시각이니까 계속 다른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재 시각이라는 거는 뭐 초단위 또는 밀리초 단위 또는 나노초 단위를 쓰거든요. 초는 세컨드고 밀리초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드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드. 나노초는 10의 마이너스 9승 세컨드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노초로 가면은 1초 사이에도 10의 마이너스 9승 억 단위의 값이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값이. 그래서 우리가 그 랜덤 값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값의 변화 폭이 크니까. 그래서 현 타임 패키지를 쓰면은 이제 시간과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타임 패키지는 now라는 놈이 있습니다. now는 현재 지금 이 시각을 반환해줘요. now의 반환 타입은 이제 타임 스트럭처 타입이에요. 타임 스트럭처 타입. 타임 스트럭처 타입이라서 근데 보시면 랜덤 시드의 타입은 int 64 값입니다. int 64. 그래서 타임 스트럭처 타입을 int 64로 변환할 필요가 있죠. 이거 변환하는 것 중에 펑션 중에 이제 타임 스트럭처의 메서드는 이제 2단계 설명할 건데 어쨌든 그 타임 스트럭처에 포함된 함수로 다시 얘기하면 유닉스 나노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유닉스 나노라는 펑션 하면 리턴 값이 int 64입니다. 유닉스 나노의 결과를 저 랜덤 시드 값으로 설정하면 현재 시간으로 설정이 된다. 유닉스 나노 값은 뭐냐면은 197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경과된 시간을 나노세컨드 단위로 반환하는 겁니다. 뭐 현재까지는 아니죠. 요 타임이 나타내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 나우로 하면 현재 시간인데 뭐 특정 타임 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요 타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값까지 경과된 시간을 나노세컨드 단위로 반환해 주는 놈이에요. 1970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그 얘기는 1970년 1월 1일 전에는 만들 수 없다는 거죠. 1970년 1월 1일로 이라는 거는 우리가 1970년 이전에 뭐 프로그램을 돌릴 일은 없으니까 괜찮다 이거죠. 유닉스 나노로 해서 하면은 항상 변화하는 값이 나온다. 아까 그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랜덤 시드를 설정해서 해볼게요. 타임 패키지를 써야 되고 타임 패키지에 now라는 놈이 있죠. 이걸 쓰면 현재 시간이 나온다. 타임 객체가 나온다. 요거에 유닉스 나노라는 함수가 메서드가 있다. 점 찍고 메서드 찍으면 돼요. 그러면 int 64 타입의 현재 시간 값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0, 28, 27 뭐 이렇게 나오죠. 또 실행 버튼 또 누르면 이런 똑같은 놈이 나왔네. 항상 같은 놈이 나오는군요. 요 now가 항상 같은 놈인가 봐요. 자, 이상하네. 자, 비주얼 스튜디오 해볼게요. 이럴 수가. 다시 해볼게요. 랜덤. 그래서 메인 점 아이고. 자, 패키지 메인 임포트 밴드의 cd를 타임의 now의 유닉스 나노 설정한다. 뭐 t는 타임의 now가 되죠. 예. for i는
프린트 ln 랜드에 int n 이렇게 설정해서 저장하시고 터미널에 그거는 뭐 빌드 해보죠. 프로젝트 빌드해서 36, 68, 84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 자 다시 지금 끝에 값이 46, 24, 21 9, 91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계속 바뀌죠. 33, 14, 19 실행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왜 이래? 얘는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타임이 항상 같나 봐요. 프린트 ln t를 한번 줘. 2009년 11월 10일 11시로 고정되어 있네요. 현재 값이. 네, 고 플레이그라운드가 현재 시간이 고정되어 있네요. 이거는 몰랐네요. 얘는 근데 현재 시간이 계속 바뀌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보시면은 현재 시간이 아이고 출력이 되는데 잘 안 보이네. 한 줄에 출력할게요. 현재 시간이 6월 14일 지금 새벽 6시 22분 제 시간으로 계속 바뀌죠. 0. 이제 초는 52초였는데 지금 23분 이렇게 시간은 계속 시간값은 이제 실행할 때마다 계속 바뀐다. 특히 얘는 나노초기 때문에 엄청 크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를 요 나노초로 설정하면 매번 다른 값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걸로 가지고 랜덤 값을 뽑으면 되고요. 이제 타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타임은 이제 타임 패키지는 시간과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구글에다가 고랭 하시고 타임이라고 쓰시면 타임 패키지 문서가 나옵니다. 이 타임 패키지에 대한 설명과 기능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능 설명 이렇게 있고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그젠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패키지에 이용한 이그젠플도 되게 많죠. 여러분 타임 그 시간을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시간이라는 놈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볼게요. 시간은 우선 시각이라는 거예요. 시각이라는 거는 어떤 딱 정해진 시간이죠. 2021년 6월 뭐 14일 밤 10시다. 10시 정각이다. 딱 이런 시간이 딱 정해지죠. 10시 정각이라는 시각이 있고 2021년 6월 1일 뭐 밤 10시다. 이런 시각이 딱 있죠. 그러니까 요 시각과 요 시각을 나타내는 값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시각이라는 건 어떤 딱 정해진 시각. 어떤 타임?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시각이라는 놈이 있고 시각을 나타내는 게 타임 객체입니다. 그래서 타임 객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타임 객체라고 있어요. 타임. 요 타임. 요거는 이제 여기 그 실제 코드를 보시면 클릭하시면 실제 코드로 갑니다. 여기 타임 객체인데 타임 객체는 이런 값을 가지고 있다. 뭐 우리가 요거 내부를 잘 알 필요는 없죠. 어쨌든 요 타임 객체는 시각을 나타낸다. 어떤 시각. 자, 근데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은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경과 시간이죠. 그러니까 몇 시간, 몇 분, 몇 초다. 뭐 이런 거죠. 시간, 분초, 시분초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우리가 100m를 23초에 뛰었다. 라는 얘기는 23초라는 거는 시간이죠. 듀레이션. 그게 어떤 시각은 아니죠. 시각이라는 건 어떤 딱 정해진 시간인데 현재 시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타임 객체와 타임 객체를 빼면 타임 값을 빼면 듀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1년 6월 14일 오전 10시하고 2021년 6월 14일 오후 1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T2고 이게 T1이라고 쳐보죠. T2가 커요? T1이 커요? T2가 크죠? 이게 뒷값이잖아요. 오후 1시가 뒤잖아요. 오전 10시가 앞이고. T2가 커요. 그러니까 T2에서 T1을 빼면 뭐가 나오냐? 3시간이 나와요. 듀레이션. 3시간을 나타내는 듀레이션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개를 빼면 듀레이션이 나온다. 근데 고는 요 스트럭처 지금 T1과 T2가 둘 다 타임 스트럭처도 타임 스트럭처 간의 뺄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시각을 빼서 두 시각 사이의 어떤 경과 시간, 듀레이션을 뽑아내려면 뭘 써야 되냐면 sub이라는 그 타임 객체 안에 있는 메서드 중에 sub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sub. 그 sub이 뭐냐면 sub, sub은 아니고 sub은 그 subtract의 약자예요. 빼기 약자다. 그래서 현재 시간에서 어떤 타겟 시간을 뺀다는 거예요. 이 타임 객체의 값에서 u 타임 객체의 값을 빼서 그 결과가 듀레이션으로 리턴되는 게 sub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이그젬플도 있어요. 보시면은 그 두 시각 사이의 경과 시간을 꺼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 요거 이그젬플 보시면 스타트가 있고 엔드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1월 1일이죠. 요 스타트라는 타임은 2000년 1월 1일이에요. 엔드는 2000년 1월 1일 12시. 그래서 엔드가 더 크죠. 엔드에서 sub 빼기 스타트를 빼면 뭐가 되죠? 12시간이라는 듀레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디퍼런스는 듀레이션이다. 듀레이션을 출력해. 여기 넌도 있습니다. 바로 출력할 수 있죠. 듀레이션을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12시간 hour, minute, second죠. 그러니까 12hour, 그러니까 12시간 차이가 있다. 2000년 1월 1일 0시하고 2000년 1월 1일 12시하고 이 서브로 빼면 요 시간이 나온다. 자, 그래서 시각을 나타내는 게 타임이고 시간을 나타내는 게 듀레이션이다. 이 두 개 객체는 다 타임 패키지 안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타입 듀레이션이라는 놈이 있고 타입 타임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타입 타임은 시각을 나타내고 듀레이션은 시간을 나타낸다. 요 밑에 있는 펑션들 있죠? 요거는 여기에 듀레이션에 속해 있는 메서드들이에요. 듀레이션의 기능들. 듀레이션의 기능은 이런 애들이 있고 타임의 기능은 이런 애들이 있다. 되게 기능이 많죠. 복잡해요. 타임이라는 게. 자, 그리고 타임에서 이제 또 복잡한 게 뭐냐면은 타임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 존. 이게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이렇게 북미 대륙이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아시아가 이렇게 있죠. 인도 아시아가 있고 여기 일본 이렇게 있는데 타임 존이라는 거 있죠. 이거 대륙을 이렇게 뚝뚝뚝 나눴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도야 경도야 어떤 경도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버렸다. 기준되는 기준 시각이 여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 시각이죠. 거기가 0 플러스 0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플러스 1씩 올라가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해 따다닥 가다가 한국은 플러스 9이다. 뭐냐? 여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시각 기준으로 0시 0분 0초다. 그러면 한국은 9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로 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러다가 여기 캐나다 밴쿠버가 마이너스 7인가? 몇이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9시간 차이가 난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각이 있죠. 그래서 타임존이 있어요. 이 타임존에 따라서 시간이 바뀌면 되니까 여기에서 0시하고 여기에서 0시 다른 0시죠. 그리고 타임존도 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복잡해요. 시간이라는 놈이 애시당초가. 근데 또 복잡한 게 출력값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타임을 출력하는 게 그러니까 인간들이 타임을 쓰는 게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 9월 8일 뭐 예를 들면 12시 30분 뭐 이렇게 출력하기도 하고 또는 뭐 2001년 09, 08 이렇게 출력하기도 하고 또는 September 08 이렇게 출력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출력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포맷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런 형태로 출력하고 싶고 어떤 프로그램이 이런 형태로 출력하고 싶고 뭐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은 그 시간을 읽어내는 그러니까 인간이 입력한 값에서 시간을 읽어내는 그러니까 요런 입력값이 있어. 그럼 요걸로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9월 8일 2001년 9월 8일 12시 30분이구나. 요걸 봤을 때도 똑같이 요거 9월 8일 2001년 12시 30분이구나. 이렇게 읽어내고 출력하는 거. 이것도 좀 복잡하다. 타임을 다루는 게 쉽진 않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건 책에 없는 예제인데 한번 타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예제를 보겠습니다. 타임과 FMT를 이용해서 처음에 록이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얘는 타임 패키지의 로드 로케이션이라는 펑션의 결과값이에요. 로드 로케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타임존을 나타냅니다. 타임존을 나타내요. 어떤 타임존이나 아시아, 서울. 그러니까 아시아의 서울의 타임존, 서울을 나타내는 타임존을 록이라는 놈을 했고, 그 다음에 롱폼이라는 상수가 있는데 롱폼 얘는 gen2 2006년 at 304 pm이라는 포맷이에요. 그런 포맷으로 타임을 읽겠다. 타임을 읽어서 그 값을 time parse in location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자열을 읽어서 타임 값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통해서 시간을 알아온다. 근데 그 시간은 어떤 로케이션에 속한 시간이다. 그럼 어떤 형식, 첫 번째가 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식은 롱폼 형식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이 올 건데 걔 형식은 이런 형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January to 앞에 월이 오고 그 다음에 일이 오고 그 다음에 컴마를 찍고 그 다음에 년이 오고 at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고 맨 뒤에 AMG, PMG가 나온다. 이런 형식으로 문자열을 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June 14, 2021년 at 10시 오후 10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포맷이고, 여기 앞에 오는 게 포맷이고, 뒤에 오는 게 실제 타임 값이에요. 그리고 어떤 타임 존, 어떤 존이냐? 아시아의 서울 존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서울 존에 6월 14일 2021년 10시, 오후 10시를 나타내는 시각, 이 T1입니다. 이걸 한번 출력해 볼게요. print ln T1을 출력하고 T1의 location면 예, 타임존. 그 T1의 UTC 펑션을 하면은 요 시각을 UTC 기준으로 변경을 시켜줘요. UTC는 뭐냐면 그리니치 천문대 시각 기준, 그러니까 기준 시각 기준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또 쇼폼이 있는데 또 다른 폼이 있어요. 쇼폼 2006년 제뉴얼이 02 이렇게 연, 월, 시를 이렇게 나타낸다. 나는 쇼폼 있고 T2가 있는데 얘는 타임에 그냥 parse, 얘는 쇼폼 형태로 값을 읽어오는데 어떤 값을 읽어오냐? 2021년 준 14가 6월 14일 이 형태로 읽어오는 거죠. 연, 월, 시 형태로 읽어오는데 준 14을 읽어오겠다. 이 parse in location은 어떤 타임존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냥 parse 하시면은 타임존 없이 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타임존을 기준으로 가냐? UTC 타임 기준으로 가요. 0시 기준 시각 기준, 그린치 천문대 시각 기준으로 간다. T2를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T3 놈이 있습니다. 요 parse in location도 그렇고 두 번째 값이 에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시했죠. 근데 여기서는 에러를 받아요. 왜냐면은 에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을 보죠. parse 형태가 06, 01, 15시, 3시, 오후 3시 21분이다. 자, 그래서 21년 6월 14일 오후 10시 04분 05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에러가 나와요. 왜 에러가 나오냐면은 얘가 이걸 못 읽습니다. 못 읽어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타임을 많이 표시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연, 월, 시하고 시간 넣고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하는데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얘가 못 읽습니다. 왜냐면 이 두 번째 오는 06이 이게 월인지 일인지 막 헷갈려요. 이게 일이야 월이야 뭐 이렇게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이게 헷갈리니까 외국 애들은 연월이 시로 안 쓰고 월이 연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0614라고 하면 이게 여기서는 그렇지만 06 뭐 이렇게 한다고 했죠. 6월 10일 이렇게 하면 10월 6일인지 6월 10일인지 막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6월 1일인지 1월 6일인지 막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얘가 에러가 나옵니다. 에러가 나온 거 보고 t print ln t3의 location 그리고 d는 sub 뺀다. t1을 뺀다. t2가 요거죠. 요거 여기서 t1 값은 얘인데 얘를 빼겠다. 빼면 이 서브를 하면 값이 결과가 듀레이션이 나오죠. 그래서 그 두 시각 사이의 경과 시간 d 값을 출력해.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t1의 값이죠. t1의 값인데 요거죠. t1이 뭐가 나온다? 2021년 6월 10일 오후 10시. 그리고 시간대 기준은 9시 플러스 0900 하면은 여기 뭐냐 9시간 더 뒤다. 그러니까 타임존이 9시간 뒤다. KST는 코리안 스탠다드 타임이에요. KST 코리안 스탠다드 타임 기준이다.
얘는 로케이션이 아시아 서울이고, 그리고 UTC로 하면은 요게 요 시간이다. 그러니까 UTC 기준으로 9시간 전이죠. 지금 9시간 플러스니까. 그래서 13시 00분이다. 요거는 플러스 0000. 그러니까 기준 시간이라는 거고, 요건 타임존이 UTC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저기 T2죠. T2는 쇼폼이죠. 2021년 6월 14일. 그래서 2021년 6월 14일 00시 00분이다. 그리고 타임존은 UTC 기준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타임존은 안 넣, 프라이스를 하면은, 프라이스 인 로케이션은 어떤 존을 넣을 수가 있고, 그냥 프라이스 하면 로케이션 안 넣고 하니까 UTC 기준이죠. 그리고 T3 요거죠. 요거는 프라이싱 타임, 뭐, 캔나 프라이스 어쩌고저쩌고, 0614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적으면은 월과 일을 헷갈려 하니까 이렇게 못 적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프라이싱이 안 된다. 그래서 에러가 나온다는 거죠. 에러 메시지는 요거고. 그 에러가 나오면 T3 값은 어떻게 되냐? 그냥 00, 0001, 01, 01, 000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T2와 T1을 뺀 값은 83시각, 이 듀레이션 83시각이 나온다. 보면은 6월 14일 00시에서 6월 10일 13시 UTC 기준으로 하거든요. 같은 시각으로 변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83시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요거를 뭐 어떻게 해볼까요? 13일 오후 10시라고 해보죠. 그러면 11시간 차이가 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13일 오후 1시에서 밤 12시까지 11시간 차이 나죠. UTC 기준으로. 자, 이렇게 타임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임이 생각만큼 복잡하다. 생각보다. 근데 많이 쓰인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타임의 사용법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하실 때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 보죠. 우리가 이제 딴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가 만들 건 뭐죠? 자, 이거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17.3 17.3 클로즈올 폴더를 만들고요. ex17.3 ex17.3.9 파일을 만들고요. 이제 코딩 하겠습니다. main import 많은 걸 임포트 해야 돼요. buffer.io fmt mathland os time 키들을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역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했네요. buffer.io의 new reader OS의 standard in. 자, buffer.io 패키지의 new reader를 하면은 reader 클래스 객체를 만드는데 요건 어떤 인풋으로부터 값을 읽어올 수 있는 리더 객체를 만들어줘요. 어떤 인풋이냐, 인풋 스트림이 어떤 거냐, OS 패키지의 스탠다드 인이라는 놈입니다. 이거는 표준 인풋 입력 스트림이에요. 표준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어떤 리더 객체를 만들겠다. 표준 입력 스트림으로 값을 읽어올 수 있는 객체를 만든다. 그 이름은 스탠다드 인이다. 이건 이름이니까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인풋을 받습니다. 인풋 펑션이 있는데 input int value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int와 에러를 반환하는 펑션을 만듭니다. 이거는 어떤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그 정수값을 반환하고 만약에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에러를 반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또 n이라는 변수가 있고 fmt scan ln 이거는 그 값을 입력받죠. n이 정수값이죠. 그러니까 한 줄을 scan ln은 scan line의 약자고 한 줄을 입력받아서 그 값을 이제 넣는다. 그래서 n이라는 값에 이거 주소를 넣는다고 그랬죠. 이거 넣으면 주소라고 그랬죠. 왜 주소를 넣냐? 얘 포인터를 넣는 거예요. 포인터를 넣어야지 그 포인터에 값을 채워주기 때문에. 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은 이 n이 뭘로 작용한다? 우변으로 작용한다. 값의 형태로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값을 넣어주면 n 값은 0이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어떤 주소를 모르잖아요. 값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을 넘겨줘야 돼. 근데 우변에 공간을 넘겨주려면 메모리 주소 값을 넘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인터라는 거죠. 포인터를 넘겨줘야 거기에 값을 채워줄 수 있다. 만약에 에러가 nil이 아니면 에러가 있으면 버퍼를 지워줘야죠. need string 어떤 문자가 나올 때까지 읽어라. 그러니까 계획 문자가 나올 때까지 스탠다드 인에서 읽어라 문자를. 그러니까 스탠다드 인은 여기 스탠다드 인풋으로 만든 리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읽으니까 표준 입력 스트림을 계획 문자가 나올 때까지 비우는 효과가 납니다. 이걸 비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스캔 그 표준 입출력 할 때 말씀드렸죠. 이게 입력 버퍼에 남아있기 때문에 얘를 비워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n값을 이제 입력받은 n값을 리턴하고요. 만약에 n값이 밸리드한 값이 아니면 에러를 리턴하겠죠. 먼저 이제 프로그램 메인에서 시작하죠.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에서 랜드의 시드 값을 정해줍니다. 랜덤 시드를 정하는데 이 값은 현재 시각 유닉스 나노 현재 시각의 유닉스 나노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그 0에서 99 사이 값 랜덤한 값을 생성해서 r이라는 변수에 넣었습니다. r이라는 변수 값을 넣고요. 그리고 이거는 횟수를 나타내는 count 무한 루프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죠. 프린트LN 숫자를 입력하세요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요 병샷 input int value 이라고 줄여서 숫자를 입력 받습니다. 근데 에러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뭐 숫자가 아니고 딴 놈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죠. 에러가 있으면 숫자만 입력하세요. else. 그래서 에러가 없는 경우, 이건 에러가 없는 경우죠. 에러가 없으면 n이 이제 정수값이고, 그래서 만약에 n이 r보다 크다, 입력한 값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신 숫자가 더 큽니다. 출력이 되고, 이게 아니고 n이 r보다 작아요. 그러면 println 입력하신 숫자가 더 작습니다. 출력이 되고, 그도 아니다. 그러니까 n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이게 뭐죠? n이 같다. 값이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숫자를 맞췄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시도한 횟수에서 횟수를 나타내는 값, 카운트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프로그램을 브레이크로 빠져나갔죠. 브레이크. 여기서 브레이크라면 얘가 걸려있는 폼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빠져나간다. 카운트를 증가시킨다. 자, 보시면은 if n이 클 때 여기로 출력되죠. 그리고 if 문은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카운트가 증가되고.
작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작아도 이 크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작다. 그러면 이거 출력하고 이 부분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요거 전체를 빠져나가서 카운트로 가서 카운트가 1 증가되죠. 같은 경우에는 요걸 출력한 다음에 브레이크가 되죠. 그러면 이 브레이크는 어디에 걸려있냐? 이 포물에 걸려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 빠져나가요. 카운터가 증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터미널을 열어서 ex17.3 폴더에서 그 모드를 만들어 주시고 그 프로젝트 ex17.3 이라는 모듈을 만들었죠. 그 모듈을 만들면 뭐라고 그랬죠? 여기 모드라고 생긴다고 그랬어. 말씀드렸죠. 모드 파일이 생겨요. 여기는 우리가 만든 모듈 명 그리고 버전 이렇게 있습니다. 예, 모듈을 만들고 빌드를 하시면 자 이제 빌드된 실행 결과 파일 있죠. ex17.3을 해보시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나오죠. 45 더 작아요. 그러면 45보다 크다는 얘기지. 커요. 그러면은 45와 70 사이라는 얘기지. 작대. 이건 뭐야? 65. 작아요. 66, 67, 68. 아, 네, 68이었네요. 시도한 횟수 7번.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값을 정리하면 입력값을 폼은 무한루프로 돌아서 입력값을 입력받고 숫자가 아닌 경우에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숫자인 경우에 입력값이 숫자인 경우에 큰지 작은지 같으면 프로그램 종료. 다시 해보시면 여기다가 뭐 문자 넣었다 그러면 숫자만 입력하세요 하고 다시 숫자 입력하세요 나오죠. 이렇게 넣으면 숫자가 더 큽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입력값을 받을 때 스캔F로 받았고 에러가 있는 경우에 버퍼를 지워줬죠. 만약 버퍼를 안 지워줬다고 쳐보죠. 버퍼를 지워주지 않았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보시면은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숫자만 입력하세요. 숫자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반복이 돼요. 왜냐면은 버퍼가 아직 비워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입력했잖아. 그럼 버퍼가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스캔 에러는 할 때 n 값을 가져올 때 버퍼에 있는 첫 번째 값, 이 맨 끝값 j를 가져옵니다. j가 숫자로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버퍼 요만큼이 남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숫자만 입력해서 출력됐죠. 그리고 폼은 다시 돌아요. 그 input int 밸류가 다시 출력되죠. 그 스캔 L은 n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버퍼가 이미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입력 안 받죠. 키보드로부터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 먹는데 n 값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하냐? 다시 또 버퍼에 있는 맨 끝 값을 봐요. f죠. 숫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에러가 나요. 요만큼 남아있어요. 또 끝값 보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계속 이 에러 메시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숫자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리드 스트링을 해서 이 끝값까지 싹 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버퍼가 싹 비워져야지 다음번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버퍼를 왜 비워야 되는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17장이 끝이 났고요. 이제 1단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1단계 문법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끝이 났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1단계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항상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베이직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나중에 응용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변수 했고 연산자 했고 함수 했고 변수는 이름과 값이 있고 공간과 주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변수 정리해 볼게요. 변수는 이름, 값, 공간, 주소. 공간이 아니죠. 타입 있고 주소가 있다. 타입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사이즈가 있다. 변수는 aValue로 동작하기도 하고 iValue로 동작한다. 그러니까 우변에 있으면 iValue, 좌변에 있으면 aValue인데
공간으로 동작하면 이제 주소와 사이즈를 가지고 이 어떤 공간을 나타낼 수, 메모리 공간에 알베도는 값이죠. 값은 이제 데이터는 결국엔 숫자다. 그게 데이터가 스트링이든 문자든 뭐든 간에 숫자다. 요 공간에 요 값을 복사하는 게 요 대입 연산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산자 했죠. 연산자는 계산을 나타내고 이건 사칙 연산, 산술 연산이라고 했죠. 산술 연산자가 있다. 산술 연산자 안에는 사칙 연산자가 있고 뭐 여기 비트 연산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쉬프트 연산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나눗셈, 나머지 연산, 모듈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뭐 AND, OR 이런 놈이 있고 그다음에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는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애들이 있고 연산자 우선순위 했죠. 연산자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 다음에 함수 했습니다. 함수는 펑션 쓰고 이름 쓰고 가로에 입력 값 쓰고 끝에 결과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입력은 이제 A 뭐 int, B int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두 개의 입력 값을 받아서 결과는 뭐 타입을 적는 거죠. int 타입은 나온다. 그 결과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결과에 뭐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상수, 그 다음에 상수 했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 변하지 않는 값이다. 상수할 때 뭐 아이오타 얘기 드렸죠. 아이오타. 이걸 이용해서 열거 값을 할 수도 있다. 뭐 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우리가 if문, 스위치문. if는 조건을 검사하는 거고 스위치는 값을 검사하는 거다. 그리고 for문, 반복문. for문은 이제 잘 쓰셔야 돼요.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배열 했죠. 배열은 그 자료 구조로 동일한 타입의 값이 연속돼서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자료 구조다. 그래서 뭐가 좋다? 랜덤 액세스가 가장 빠르다. 모든 자료 구조 중에 랜덤 액세스가 가장 빠르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했던 게 구조체. 구조체는 타입, 이름, 스트럭트라고 정의하고 여기에 필드 값이 오는 거죠. 이 구조체 필드 값. age는 int, name은 string 뭐 이런 식으로 필드 값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필드를 모아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student라는 의미를 부여하겠다. 이 필드 값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게 뭐냐? 객체라는 게 생긴다. 객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체가 있고 그 다음에 포인터. 포인터는 어떤 타입 앞에 별을 붙여서 포인터를 표시하는데 모든 타입에 다 별을 붙이면 다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뭐 배열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조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타입이든 간에 그 앞에 별을 붙이면 다 포인트입니다. 포인터는 그 타입의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값으로 갖는 타입이다. 그러니까 P는 포인트 int다. 그러면 A가 int다. P는 A의 주소값을 값으로 갖는다. 그래서 같은 주소, 같은 공간을 가리킬 수 있는 거죠. A도 가리키고 P도 가리키고. 그래서 P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값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적으면 P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에 요거 앞에 요거 별을 붙이면 공간이라고 했죠. 공간에 3을 넣겠다. 또는 B는 이렇게 좌변 L벨로 쓰면 공간이고 우변으로 쓰면 값이죠. P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공간의 값을 B에다 넣겠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하나의 인스턴스라는 건 메모리의 실체라고 그랬죠. 메모리 상에 있는 데이터의 실체. 어떤 메모리 상에 데이터가 있는데
요 하나의 인스턴스를 여러 포인터가 가리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 포인터가 가리켜서 걔를 조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펑션을 넘길 때 입력값은 rvalue로 넘어가는데 그 값으로 넘어가는데 요 안에서 어떤 조작을 하고 요 입력값을 변경시키고 싶을 때는 우리가 공간에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터로 넘긴다. 주소값으로 넘겨서 요걸 포인터가 받으면 A의 주소 넘기고 포인터를 받으면 P의 값을 뭐 이 안에서 변경을 시키면 실제적으로 A의 값이 변경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 이게 쓰이는 게 이제 scanln 같은 함수들이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에 주소를 넘겨서 걔에다가 값을 채워주는 형태. 또는 뭐 배열 같은 경우에 배열을 전부 다 값으로 넘기면 뭐 배열 1024 개가 있고 인트 타입이다. 그러면 이거는 인트가 8바이트니까 8 뭐야 몇이야? 8192 어쨌든 이런 8K가 넘어간 8K의 공간인데 8KB 메모리가 알베르로 복사되면 똑같이 인트 1024 인트로 받으면 이게 타입의 사이즈만큼 복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8K가 복사가 되는데 이걸 포인터로 받으면 8바이트만 복사가 된다. 메모리 주소 값이 8바이트만 복사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스트링 문자열 스트링은 내부에서 어떤 타입이 정해지면 우리가 사이즈가 고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트링은 문자열이 계속 길어지는 놈인데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냐 사이즈가 내부에가 어떻게 되어 있다? 데이터 실제 그 메모리 공간을 나타내는 주소값 이건 포인터죠.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가 있는 포인터가 있고 길이를 나타내는 인트 두 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는 스트럭처다. 그러니까 포인터 8바이트, 인트 8바이트에서 16바이트짜리 스트럭처다. 그러니까 스트링이 복사될 때, 대입될 때 A 스트링이 있고 헬로우가 있을 때 B에다가 A 값을 이렇게 복사하면 실제로는 이 문자열 전체가 복사되는 게 아니라 이 문자열이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 값을 그냥 둘 다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바이트만 복사가 된다. 그리고 스트링은 뭐라 그랬죠? immutable, immutable가 변화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스트링은 불변이다. 그래서 스트링에 어떤 조작을 가하면 항상 메모리가 새로 생성된다. 그래서 A 플러스 A는 뭐 헬로라는 놈이 있다고 쳐죠. A 플러스에서 월드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헬로라는 공간이 있죠. 메모리 공간. 요거가 A가 요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월드를 더하면 여기 뒤에다 월드를 붙이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헬로 월드라고 만들고 요거를 A가 요거를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항상 메모리 조작을 할 때 새로운 공간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패키지 얘기했죠. 모듈과 패키지. 모듈이라는 놈은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죠. 얘는 둘이 1대1 관계일 수도 있고 다대일 관계일 수도 있다. 여러 패키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있고 패키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메인 패키지가 있고 그 외가 있다. 메인은 시작 시점, 그러니까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는 패키지다. 그 외는 이제 다른 메인 프로그램에서 요거를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프로그램에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수 있는 패키지들이 그의 패키지다. 사용할 때 임포트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패키지는 이 폴더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1단계를 마쳤습니다.